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오늘 내일 정도면 다 지금 백신 접종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언제 정도의 부분들 풀어주시나요? 예, 지금 경로당을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요. 그 462개소에서 현재 331개소만 이렇게 운영하고 지금 131개소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이제 제리에서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지금 수칙상은 그 경로당 안에서 실내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식사 시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27일 날 거리두기에 대해서 다시 발표한다고 하지만 많이 좀 완화시킬 것 같은데 그때 정도면 풀릴 수 있으려나요? 예, 그때 추세를 지켜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경로당이 지금 462개? 예. 예, 근데 지금 경로당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노후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축된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상당히 노후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 다 그렇게 줬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슬라브 처리를 했더라고요. 슬라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게 지붕을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밝은 데는. 근데 이 지붕을 안 해드리면 그 방수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2중 3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안에 벽지라든가 그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곰팡이나 쓸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다시 신축하는 건물들은 지금 대부분 이렇게 좀 뚜껑을 해서 짓고 있는데 이거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지금 뚜껑을 제가 볼 때는 지붕을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그러면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이제 읍면을 통해서 이제 시설 그 경로당 보강 사업 받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상당히 좀 많이 민원이 있고요. 근데 우기 시에는 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 우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도로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보면은 읍면에서 접수받는 사항도 있지만 여기 의원님들한테 전화 오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접수 안 하고도.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 비용이 많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안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물론 뭐 지금 추경 3회 때 얼마 예산을 올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든 하셔가지고 예산팀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제가 볼 때는 복지 쪽에 좀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쪽에. 예. 뭐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역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돼 있죠. 예. 네. 그러면 과연 저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이 여성 친화 도시는 이제 그 지방자치의 그 정책 수렴화나 정책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여성도 참여를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책에 반영해서 여성들도 안정적인 직업이나 여성들의 또 안전 문제 그 부분도 함께 이렇게 해나가자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죠. 예. 예, 그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무슨 여기에 대한 무슨 뭐 참여단이라든가 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군민 참여단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지금 국민 참여단이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량과 워크숍도 하고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제가 이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지금 국민 참여단이라는 단체도 있고 한데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자,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집행 과정 모니터링,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이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운영은 하는데요. 지금 좀 미흡한 실정이죠. 아니 제가 봐도 저 군청 청사 앞에 저 출근할 때 보면은 여성 친화도시 저기는 부천할 때만 실질적으로 이 활동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이 그 국민 참여단을 활용해서 여성 친화도시를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좀 미문적이었고요. 그렇죠. 그 여성 친화도시 이제 우리 국민 참여단을 하여금 이제 지금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역은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나 운영비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마련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표현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뭐 무슨 뭐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은 어쨌든 간에 그 여성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네, 주시고요.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개인 어린이집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고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은 이제 10개소가 있는데요. 이제 시설 보강이나 다른 사업들은 이제 법인까지는 이제 14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 보강 사업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초보 개선비나 그 보육료는 이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이 얼마예요? 그건 연령에 따라 좀 틀린데요. 네. 그 영유아하고 뭐 3세에서 5세 그 따라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원 금액. 그러면은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도 지금 운영비는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육료는 지원을 하고요.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종사자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일반 민간인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별도로 기관 보육료라고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일반 법인은 그 종사자 인건비 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 항목이 있잖아요. 예산 몫이 있잖아요. 네. 그대로 저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저 공립이든 민간이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딱딱 그 목에 맞게 쓰면 좋은데 그게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집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비용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 운영비 쪽에서요? 운영비 쪽에서. 운영비 쪽에서. 네.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관계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보육관계 종사자,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혹시 타운홀 미팅 이런 거 하세요? 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고요. 네네. 네, 그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요. 네, 그분들하고도 교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예. 그런 타운홀 미팅의 시간을 좀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가져가지고 그래야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것이 주로 이명규 팀장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우리 미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좀 잘 좀 반영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 수립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라든가 운영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시간을 좀 자주는 못 갖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져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잘 그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어린이들이 커서 어쨌든 또 부여를 또 이끌어나갈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여 시니어 클럽이 행정구역상 저희 동네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주무팀장님 오셔가지고 그 소송이 좀 패소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여 시니어 클럽이 패소를 하면 다음에 위탁 계약할 때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시니어 클럽이 패소를 하면요? 패소하고 다음에 위탁 연장을 할 때 예. 뭐 나름대로의 페널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어쨌든 해고돼 가지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다시 복직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그분들이 그 광명국전을 대상으로 그 부당해고로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당해고다 이게 인정을 한 상태고요. 이제 중앙까지 올라가서 인정을 했는데 그 광명국정에서는 그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좀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광명복지원에서 그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요. 네. 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인정한 것을 거기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지금 아직 현재 1심을 지금 하고 있고 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럼 한두 것도 없네. 언제 그것도 결과가 뭐 나올지. 대법원까지 가겠지. 예. 복잡하네요. 엮이고 엮여가지고 맞아 복잡한데 잘 대처하셔가지고 어쨌든 거기 지금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도 좀 편하게 좀 어쨌든 그분들이 돈 보고 가서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근무하시는 환경도 조금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고 가보면 어쨌든 가족 행복과에서 잘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백제 시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부여군 인구가 한 6만 4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6만 4천? 예, 여기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이제 2만 2천 현재 5월 말에 이제 93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35.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세 시대 그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드셔가면서도 좀 이제 청년화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이제 건강 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마을 회관을 경호당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제 9월 중에 개관이 되면 이제 어르신들을 그쪽 모셔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해서 이분들의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부여군에 이제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이제 남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되신 분이 34분이 계신데요. 34분? 예. 근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남자분이 4분 정도 계시고요. 남녀 사면? 예, 그 여성분이
30명. 네, 30분이 계십니다. 건강관리차 어르신 여가 활동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어르신 활동을 위해서 지금 별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그램 경로당을 동원해서 이제 모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에 같으면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 같으면 이제 주 1회 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서 그분들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반 경로당은 이제 연 8회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인 어르신분들 위한 그 실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기가 되면 그걸 통해서 이분들의 건강관리나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이분들한테 이제 지원드리는 혜택은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나 요양시설, 그리고 그 밑반찬 서비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임용 봉사, 임용 활동, 그런 부분들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100세 이상이 34분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예. 꼭 이분들한테 별도 프로그램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계획이? 현재 별도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제 이분들 계신 분들 중에 건강할 때는 아직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이제 무슨 뭐 인생을 보낸다든가. 예, 이게 재가노인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요양 서비스 그런 부분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군에 다문화 가족이 많은데 인구는 얼마나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죠. 그 이주 여성은 525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은 2020명 정도 됩니다. 예.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다문화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일 많이 온 건 어느 국가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이주성도 많고요. 그 부여군 현황을 보면은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중국분. 부여군에 공동묘지 있죠. 예, 예. 공동묘지 몇 개 정도? 67개에서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매장 문화에서 이제 화장 문화로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률은 몇 퍼센트 정도 대략 평균?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본 사람은 그 사망자는 한 8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화장하시는 분들은 한 48%, 한 400여 명 이상, 그 정도 화장합니다. 이제 시대상 부여군도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 한 군데를 취합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참, 조금 이제 장기적인 낙무에 이렇게 대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공동묘지가 67개소가 있는데,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당시에 그때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7개 그 공동묘지 이렇게 관리를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에도 저희가 이제 1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해서 이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어디가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제 판단을 해서 공동묘지에 대한 이제 측량을 해서 혹시 이제 그 공동묘지 안에 이제 불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공동묘지를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묘지 이제 측량하신다는 측량은 한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지금 4개면에 7개소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미약하네요. 저조한 시점입니다. 그것도 예산 좀 확보해서 분 땅이니까 우리 경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그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남정공원을 효공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역사 문화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한번 효공원을 만들어서 6.25나 참전용사 단체 비도 공원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것은 뭐 저희 과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구역원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사업소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이제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과하고만은 안 되고 여러 과하고 예, 예. 서로 협의해서 무엇인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한번 계획 좀 세워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돌봄 선생님의 총 인원은 몇 명이며 이 중에서 60세 이상, 또 70세 이상이 몇 명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이돌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30명을 이렇게 저희가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30명? 예, 예. 네. 근데 연령별로는 저희가 이제 그 60대, 70대 파악은 제가 못했고 65세 이상 정도 좀 파악한 게 있는데 한 14명 정도가 65세로 지금 이렇게 그럼 70세 이상도 있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70세 이상은 몇 명 정도 돼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예. 우리 그 서면으로든지 우리 의원 책상에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계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죠. 쭉 예. 그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뭐 그 수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현재 연계되고 있습니다. 5명? 예. 예. 현재 아이돌봄 연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이게 약간의 뭐 홍보가 덜 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현재 그 작년도 수치 정도면은 이게 연간 인원수를 따지면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돌봄 그 종사자가 이제 30명인데 이제 25명 정도가 무대에서 좀 더 여유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좀 더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아이 돌봄 채용하는 이 인원이 있는데 예? 선생님분들이 많아서 매년 추가 인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사업이 지금 여가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아이돌봄을 한다는 궁극적인 이게 목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의 일자리를 또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부나 위에서는 이제 이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이렇게 또 지침을 좀 국회에서 내려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은 오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은 한다는. 그래서 저희들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들을 제가 볼 때는 예? 연령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예? 그 공부 보는데 이제 그 연령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여가부 지침상은 연령 제한을 못 두게 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좀 그게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 맡길 때는, 어머니들이 맡길 때는 좀 나이 좀 적은 선생님한테 예. 맡기고 싶지, 70세 이상이 됐는지 선생님한테 맡기다는 건 좀 어렵지 않냐. 예. 그 연령도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잘 좀 검토해서 예. 젊은 선생으로 좀 해줬으면 고맙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의 그 정년 그 있나요? 정리는 없습니다. 정년 없어요? 그러면 무슨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 예, 뭐 이런 없습니다. 서류를 안 받는다든가. 예? 그게 안 되게끔 안 되지? 있어가지고, 예, 여가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들도 이제 쭉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젊은 분이라도 학부형들이 그 부분을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거든요. 학부형들이 자기 아기를 돌볼 때 그분을 맡겨야 되느냐 할 때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가 이게 쌍방이 좀 합의가 돼야 아이돌 부분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대로 정년이 없다. 예. 정년이 없으면 예. 예? 어르신들도 이제 하잖아요. 예? 혹은 그 차용은 하지. 예? 그 나이 많이 계신 어르신들, 선생님들은 그냥 있지. 그럼 이게 이제 다 활용도를 못 셔먹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면접할 때 통해서 이분들이 그 충분히 돌봄이 가능한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이렇게. 하여튼 덜 뽑던지, 예? 그래도 덜 뽑아가지고 선생님들 순환을 시켰든지, 덜 뽑든지, 예. 보고 또 제재해서 또 연형이 있으면은 연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연형이 퇴임하면 퇴직금이라도 급여라도 탈 수 있나, 또 이제 우리 그 실업수당 이런 걸 탈 수 있나, 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부여군 여성단체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회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친화도시 지금 부여군 여성단체 협의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많이 못하고 분행사, 도행사 이런 거 여러 가지 못하고 회의도 많이 못하고 회장님들 취임하고도 많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그게 질친에 우리가 따온 거예요. 여기 김준숙 팀장님도 그때 계셨죠? 같이 했죠? 많은 노력을 하셔서 부여군에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5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많은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죠? 내년에? 예,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죠. 끝나면 그걸 또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예,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을 또 예, 받아야 예. 예산을 따오는 건가요? 일단 큰 예산이라는 건 직접적인 지어지는 거고요. 네. 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친화도시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의 생각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할 때 부여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 많이 가서 서울중앙에 가서 가족부에 가서 그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 중에도 그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여성단체 협의회가 지금 여성 친화도시잖아요. 그리고 예. 부여군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좀 여성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여성 친화도시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 여성 친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을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 부여군은 또 여성 친화도시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부여군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있죠? 예. 46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그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 그 정산을 할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정산은 그 경로당에 어떤 분들이 정산을 하십니까? 예, 보면 이제 경로당 이제 정산으로 들어온 건 경로당 그 회장님 명의로 들어오는데요. 그쪽 안에 이제 재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노인분들이 다 정산하기가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산을 하기가 힘들다. 사실 이런 일반 엄마들이 정산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런 부분을 정산하다 보면 어려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차피 부여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노인 경로당이잖아요. 네. 이게 그분들한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없나요, 군에서? 이 부분에 이제 전에 보면 이제 군수님이나 이제 지사님 순방했을 때도 이 의원 회장들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이렇게 개진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이렇게 도와달라, 아니면 공무원이 와서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요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때마침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추진하는 경력형 그 신용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넣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인력들 경력 있는 분들을 16분을 이제 채용을 해서 그 16개 읍면에 한 분씩 그분들이 근무를 하게 해서 그 분해에 근무를 하면서 그 각 마을 경로당 방문해서 이제 회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 사업을 지금 이제 7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산할 때 가서 이렇게 도와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지방재정 환수법이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실정을 보면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본의 아니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게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정산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이제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된 다음에 세심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집행할 때도 도와드리고 정산할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상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이렇게 채용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채용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예산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적용될 것 같네요. 그런 잘못된 누락된 부분 같은 거 예. 그걸 채울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 얼마 안 있으면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이 됐나요? 네, 저기는 일단은 우선 위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5번째 그 위탁기관 공모를 했었는데 위탁이 안 들어와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사회복지법이 이제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에서 그 운영한 사회복지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정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 위탁자를 결정을 했고요. 했어요? 예, 그 우선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어디서 했어요? 어디가 했어요? 충남 서비스원이라고요. 충남 서비스. 예, 도에서 그 운영하는 그 비영리 법인단체. 그러면은 저번에도 유정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셔틀버스 운행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셔틀버스 예산은 좀 서 있고요. 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을 하지 않아서 셔틀버스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운영을 재개하면 그 전에 셔틀버스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해요? 예. 셔틀버스는 이렇게 구입을 했나요? 아니, 임대로 이렇게 임대로요? 해서, 예, 예. 어디서 임대요? 아직은 임대 어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를 할 것이라고 이 재개한 예산을 상황을 봐가지고 확보해놓으셨어요? 예, 재개한 상황을 봐서 이제 임대 시작 계획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드려야만 우리 교육에서도 칭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성 창업 지원 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여성 창업 센터를 구축을 해서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건 계획이 있나요? 예, 저희가 그 여성 창업센터는 그 여성문화관 1, 2층에 그 여성 창업센터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1층에 보면은 그 보육시설, 창업 보육시설 4개소하고 지금 창업 준비실 이렇게 1개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 했는데 지금 7월 중에 그 보육시설 4개소를 이제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 그리고 준비실 운영할 사람들을 7월 달에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 2층에는 지금 회의실과 이제 조리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자나 입주자들 모집을 해서 그 창업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조리실은 이제 창업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그 이제 로컬푸드 이제 음식을 활용해서 일일 강좌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형한테 배워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예,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1년 제한으로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상황을 봐서 그 사람들 실적이 나타나는 걸 봐서 1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최대 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주시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그 여성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그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 저희가 12월달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건강교육과 건강교육을 이제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1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그 자녀들이 이제 태블릿 PC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것을 이렇게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교육원에 많이 있어요. 예. 우리 교육은 그분들 없으면 인구도 출생아들도 없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실 우리 교육원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 가정들이 보통 5, 6년 되면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혼을 하겠어요? 그죠? 살기 어렵고 또 남편분 완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만나서 왔는데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폭행하고 여러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교육군에서 다문화 가정한테 많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 낳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해주시고 직원들 모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행정에 임하고자 기본 복지정책을 세심하게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해나간 부분도 있지만 이번 계기로 봐서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고쳐나가야겠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들께서 지적해주는 사항이나 개선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발판으로 해서 그러면 그 복지정책에 담아가지고 더욱더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행감에서 나오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 질의 내용들을 좀 빠짐없이 좀 체크를 하셔서 후반기 업무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반영과 함께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 행복과 하면은 그 부여군의 그 캐치프레이 그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가족 행복과의 업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역할이 더 크다고 보면서 본의원은 이번 가족 행복과 행정사무과사를 준비하면서 그 주안점을 어디에 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아시겠지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역은 박정현 지방정부의 노인 어르신에 대한 정말 그 진정한 정책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뒷바라지를 하실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좀 진지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고 우리 부여군에는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따져서 3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2,000여 명의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이제 갈수록 더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이런 초고령화 시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맞이할 텐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그 인구에 대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노인 정책이 무엇인가? 한번 좀 간략하면서도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65세 노령 인구가 22,930명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선 취지 오면서 이제 노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확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들 가정에 이제 응급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 서비스를 이제 작년부터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신축가 이제 국립 치매 전담형 그 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있고, 그 노인회관도 신축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이제 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게 이제 경제적인 분야하고 건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이제 소득 인정이 40%까지만 이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도 변경이 돼서 그 소득 인정액이 70% 이하까지 확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명 이상이 더 수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젊어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이 신체 조건이나 젊어지면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 될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하고 일자리 사업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가 시책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노인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더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담소 나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건강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활성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관리 부분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계획을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노인 어르신들과 많은 그 대화랄까요? 말씀들을 나누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은 많은 걸 원치 않아요. 큰 것을 원치 않아요. 아주 사소하면서도 아주 진정으로 다가서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점이 바로 이제 노인 일자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소외된 노인들 또 분명히 또 혹여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중으로 뭐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뭐 막 남의 거 뺏어서 하는 분도 있고 말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 다 관리 감독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읍면의 모든 공무원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공평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소하게 다툼이라든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데 좀 사소한까지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만이 어르신들께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혜를 좀 모아서 노인 정책에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산에 소홀함 없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를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 현황 143쪽에 보면
말씀들 몇 분들 하셨는데 동료 100세 시대 안정노후 생활 보장에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부여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 베이비 붐 선도 지자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부여군이 참 다행스럽게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45억을 들여 좀 귀함의 그 아름마을 안에 부여군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준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곧 문을 열 것 같은데, 많은 그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가족행복복지센터가 뭐 하는 곳이며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이 아마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 센터의 조직, 운영,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면서도 요점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 가족행복센터를 신축할 당시에는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공될 즈음에는 그때 당시에 좀 어려운 요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했던 계획들을 다 이렇게 반영치를 못하고 지금 현재는 6개 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센터는 그 다문화 센터하고 성폭력 상담소, 드림스타트, 세일센터 등 가족 행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에는 이제 각자 다른 곳에서 장소가 이제 서로 이원화됐었는데요. 제가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이 센터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가족행복센터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당초 그 설립 목적과 다르게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만이 이전 가능만 하였다고 봅니다. 가정행복과는 충청남도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여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맞죠? 예. 인구정책 총괄부서인 전략사업과 보건소와 이렇게 협업하여서 임신이라든가 출산, 또 임산부 관리, 건강한 가정, 아이들 봄, 여성 일자리 등 통합적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파트너들과 좀 협의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협업할 부서와 함께 이렇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행복센터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도요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열정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줬던 것이 있죠. 그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련 조례안. 예. 근데 그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별로 그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중년, 지금 과장님 신중년에 포함됩니까? 네, 신중년 50세부터 50세부터 몇 세까지? 64세까지. 50세부터 만 64세까지가 신중년에 해당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는 노인복지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 아닌데도 노인복지팀에서 가뜩이나 업무만 하는데 업무 분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16년 그 업무가 이제 단순히 공약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자리 사업으로 하느냐, 이제 다른 걸로 하느냐 서로 이제 협업을 하다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제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신중년 지원을 위한 그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만들고,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형평성이 이게 맞지 않다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올 1월 1일부터 이제 시간이 넘어왔는데, 넘어오게 된 계기는 보면 이제 도에서도 노인복지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은 65세부터 맞지는 않지만 어떤 업무 형평상은 그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노인복지팀에서 업무를 하는데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지금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근데 신중년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서 역량과 비용이나 참고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그 신중년 업무를 담당할 전담할 그 인력을 이렇게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요. 이제 그때 채용이 되면 이제 신중년 관련해서 맞춤형 교양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분도 신중년에 대한 지원할 그 사업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그 기간제 채용 안 했어요. 지난 우리가 예산 조례 만들 때 또 예산도 세워드릴 때 한 명 이렇게 채용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건 7월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예산도 고용노동부 공무 선정으로 이렇게 5천만 원이나 따다 드렸고, 또 조례까지 뒷받침을 해줬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도 많이 못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다 뒷받침이 된 상태도 지금 그냥 좀 손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직원도 뽑아야 되고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교육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사회 공헌 사업도 해야 되고 건강 증진 지원도 해야 되고 여가 및 문화 활동도 지원을 해야 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그 7월 중에 진행해서 신중년 관련 그 교육과 그분들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해나갈 일자리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당초는 이분들 이제 운영을 가족행복센터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센터에도 이런 업무가 거의 중복돼 비슷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그 기관이 위탁이 되고 하면 그 운영하는 걸 봐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계속 이제 좀 이제 그 위탁이 미뤄지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회장님 주어진 임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한 팀이 돼서 부여분의 그 가족 행복화로서의 역할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참 자랑스럽게 마쳤다,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2019년도, 2020년도 몇 분이나 되시나요? 평균은 840명 정도 돼요. 평균은? 이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매장도 하지만 화장도 많이 하죠? 예, 우리 부여관에는 화장터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화장터가 없으면은 또 화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로 이렇게 가나요?
지금 이제 공주 나래원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계십니다. 나래원이요? 예. 나래원에다 우리 구역원에서 그 분담금 같은 거 내고서나 거기를 사용하나요? 예, 지금 그 공주 나래원은 이제 저희하고 예, 청양군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논산시도 이렇게 들어온 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7,500만 원 이렇게 부담으로 이제 1년에요? 예. 매년 이렇게 상승도 하겠네요. 이게 정해진 건 아니죠. 예, 현재 상승은 아니고요. 7,500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500을 우리 구역원에서 나래원에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다 그렇습니다. 주면은 우리 구역원에서 나래원을 사용하는 그 화장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씩이나 되나요? 그 현재 그 420여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여 국민이 아닌 경우에 협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래 이제 50만 원을 이렇게 내도되어 있습니다. 화장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담금을 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자부담을 10만 원밖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50만 원을 거기서 받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부여 국민은 10만 원만 내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나래원도 너무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고 싶어도 부여 국민이 못 갈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5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화장을 하고 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 사람이 많이 이제 사망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부여군에도 화장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주에 이제 4기가 있습니다. 화장. 근데 이제 공주에 4곳이 있다고요? 4기 화장. 계획이 들어가는 화장로가 네, 노가 4기가 있고요. 이 부족에서 지금 하나를 더 신설 이렇게 중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제 화장터 부분에 이제 설치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작년도에 그 경기도 양평에서 이게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그 시설비하고 이제 부대 시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으니까 주민 혜택도 드리고 한 그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77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국비 지원은 33억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지방비 자부담이 그러니까 한 14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인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7,500만 원을 내는데 그 이용자 대비를 해서 이제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용자가 우리가 이용료를 안 냈을 경우 50만 원 갖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현재 10만 원씩 내는 거 차액을 하면 한 1억 8천 정도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 7,500만 원 빼고 예, 그걸 제외하고 1억 8천 정도는 혜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화장로가 좀 부족해서 현재 공주에서 지금 하나 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데는 그렇게 화장터를 만들어서 그 다른 타 지역한테 분담금을 받아갖고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군은 화장터도 없이 타 시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역원도 하나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구역원으로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올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님 생각입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 번역별로 시군별로는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번역별로 이렇게 추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8년 후면은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또 데이터가 나와 있고 2047년 정도 되면은 2명 중 1명, 즉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이라는 인구의 데이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2020년 현재에는 우리 노인 인구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전국으로 봤을 때 15.7%가 노인 인구고, 그렇다고 보면 2025년 정도 가면은 우리 전체 인구의 20.3%, 그때는 이제 초고령화죠,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은지 예전이고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35.5%에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지금도 업무 보고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서도 보셨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제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고독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초고령화 사회인데 1차적으로 보면 이제 금전 지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고령 세대를 위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노력도 있고 업무 보고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따라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셔서 우리가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보다도 너무 일찍 초고령 사회에다 진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정이 늘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 우리도 곧 노인의 길로 65세에 이제 금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곧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아직 준비가 철두철미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이제 경제적인 거, 그 빈곤 같은 거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삶이 경제적으로 또 고독사 같은 게 빈번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게 9시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에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행정이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요.